이번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사건 관련해서 진짜 논점은 이걸 겁니다. 땅에 떨어진 교권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바라보는 원인은 바로 이거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교권과 관련한 교육부 고시 제정 및 자치조례 개정 추진을 지시했습니다. 당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서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일관되게 교권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교권을 확립하는 것이 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이고 결국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정책 철학에 기반한 것입니다. 교권이 땅에 떨어진 거 이대로는 안 된다. 불합리한 자치 조례를 개정해야 아마 윤 대통령이 염두에 두고 생각한 게 분명히 있을 텐데요. 이게 이제 학생인권조례가 시작된 게 2010년도 김상곤 당시 경기도 교육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학생들의 어떤 인권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학생인권조례가 도입이 됐고 그 이후에 서울시 교육감도 마찬가지고 전국에 한 6개 시도 교육감들이 이제 도입을 했어요. 물론 학생인권 굉장히 중요하죠. 학생은 보장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학교의 구성원은 학생과 일단 교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두 사람들 간의 어떤 인권이 똑같이 동등하게 존중돼야 되는데 문제는 학생인권조례만 강조되다 보니까 교사의 교권 자체가 급속히 추락돼 버렸어요.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학생들 수업 시간에 자는데 예전에는 선생님들이 깨웠잖아요. 깨워서 공부 열심히 해라라고 또 하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 합니다. 왜냐? 학생의 수면권을 보장해 준다는 의미에서. 자, 그리고 이 학생들이 뭔가 이 상벌을 주잖아요. 참 잘했어요 하고 그다음에 스티커를 주잖아요. 학부모들이 신고합니다. 왜 우리 학생 는 안 줬는지. 그러니까 이 마음에 상처 줬다고 상벌제도 못하게 합니다. 지금 경기도가 그래요. 상벌제도를 못하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 교사가 학생들 그러면 그 수업 시간에 어떻게 이끌어가겠습니까? 그리고 학생들이 뭔가 막 딴짓하고 할 때 교사가 큰 소리도 못 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게 그 교육계의 어떤 이 균형추가 완전히 사실은 학생 위주로 되다 보니까 그게 현실이니까. 그렇죠. 그러나 요즘 제가 아는 교사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학교 다니기 힘들다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학생들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선생님 뭐라 그러면 그냥 바짝도 하고 또 기합도 받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전혀 그걸 못하고 바로 하면 학부모들이 신고하거나 학폭위 신고합니다. 그럼 교사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누적돼 오다 보니까 문제는 학생의 인권만 강조하고 교권을 추락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터져버린 거죠, 이번에.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도 이게 균형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동안 보면 이 진보 진영의 어떤 교육감들이 너무나 학생들만 강조하다 보니 선생님대로 너무나 교권이 침해되다 보니까 그걸 좀 균형을 맞춰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대통령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여기 화면을 좀 보면 이 책임 소재, 그러니까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도 이거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으니까 모든 선생님들께 사과한다 오늘 얘기고 다만 학생 인권 조례 폐지는 반대한다. 물론 이번 사건을 단 하나의 원인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누구나 다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교조의 목소리를 너무 많이 듣고 진보 교육감들이 2010년도에 이걸 밀어붙인 게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 아니냐라는 정부 여당 시각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는 그 원인 분석에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인권과 교사의 교권 이게 서로 상극되는 반대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이현정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조화롭게 이렇게 이루어 가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은 자칫 지금 얘기를 어떤 보수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그럼 권위주의 시대로 가서 예를 들어서 선생이 학생을 체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정당화시킬 것이냐 이 부분은 아니거든요. 요즘 선생님들한테 물어봐도 자기들도 학생 때리기 싫다. 누가 누구를 때리고 누가 누구에게 맞고 이것이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이번에 분명히 불행한 사건이 벌어진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은 그 원인이 어떤 학생인권 조례로 인해서 발생했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지금의 가장 교단에서의 문제가 뭐냐면 얼마 전에도 이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학부모들이
너무 이렇게 무분별하게 개입을 한다는 거예요. 학생 현장에. 그러니까 예. 학교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학생과 교사가 주인공이어야 되는데 학부모들이 거기에 무분별하게 개입을 하고 그 정도가 지켜지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 꼭 그것만 원인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도적으로 그리고 서로 세 주체가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알겠습니다. 맞지. 예. 저는 뭐 이게 진보 교육감들이 학생 인권 조례만을 강조해서 생겼다라는 원인 분석에는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학생 인권을 높였다고 교권이 떨어진 거 아니다. 뭐 이 말씀하셨는데 예. 저는 학생 인권과 교권을 이렇게 뭐 대립적으로 본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지만 예. 저는 교권이란 단어보다는 정확히 이야기하면 학생 인권과 교사 인권입니다. 예. 아니 학생들이 인권이 있다면 교사들도 인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걸 교권이라고 말하면 마치 보수적인 무슨 억압적 권위적 개념으로 자꾸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는데 저는 교사도 인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 정말 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 교사분들 그리고 최근에도 이제 이 초등학교에서 현장에서 교사가 학생한테 맞는 이런 참담한 상황이 생기는 것은 단지 교권 차 아니라 이건 인권의 차원이라고 생각해요. 교사 인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서로 대립적인 개념이 아니고 뭐 교권을 강화하면 학생들이 예전처럼 저희들 학교 다닐처럼 뭐 얼차를 받거나 이것이 아니고 예. 교사도 인권이 보장돼야 되고 학생도 인권이 보장돼야 되는 균형적인 어떤 이 학교 문화가 형성돼야 되는데 일정 정도 과거에 몇십 년 동안 교권이라고 하는 교사 인권이 교사들의 교권이 강화되다 보니까 학생 인권이 좀 짓밟혀졌다면 최근에 진보 교육감이 수십 년 집권하면서 학생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교사 인권이 사실은 말 못하고 숨죽이지 억압받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런 상황들이 이번 사건으로 드러난 거기 때문에 대통령이 강조한 것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교사의 인권도 이제는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사회 차원에서 공론화시켜서 좀 해결을 해주고 개선을 해주고 증진시켜서 균형을 맞춰주자는 의견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논점 교권 추락 얘기까지 저희가 핵심 내용 짚어봤습니다.